자, 이제는 직선의 방정식, 이미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린 뭘 알고 있냐면 한 점이 필요하고, 자, 직선을 정의하기 위해서야 일단 한 점이 필요하고, 예전에 기울기, 이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거지, 그지? 한 점과 기울기를 안다면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었어. 그죠? 또는 어떤 거? 두 점을 주면, 자, 3이라고 쓸까? 자, 두 점을 주면 또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었어. 왜냐면 직선이라는 것은 두 점을 주는 순간 하나의 직선이 정의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있는 수학들이 탄탄해야 돼요, 계속. 자, 결국은 두 점을 주어지게 되면 한 점과 두 점을 통한 기울기를 준 셈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됨? 두 점 속에서 우리는 한 점을 뽑아내고 또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까지 뽑아내면 결과적으로는 위에 있는 한 점과 기울기를 줬을 때 직선을 구한다라는 이러한 방법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점을 가지고 여전히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 됐지? 먼저 얘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요 뒤에 강좌에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물필요한 거 치웁시다. 주어진 녀석을 한번 봅시다. 선생님 설명되어 있는 녀석 한번 설명된 녀석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점, 한 점이네. 한 점. 그죠? 한 점이 딱 나왔고, 한 점. 그 다음에 D라는 게 나왔어. 그리고 이건 벡터지, 그지? 벡터. 이건 벡터라고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만 이런 식으로 표현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 방향 벡터, 이 D를 방향 벡터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그냥 벡터는 벡터인데 이름을 붙인 거야. 어떤 상수에다가 얘는 기울기예요 라고 의미를 부여했을 때 기울기를 말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y는 ax 더하기 b에서 이 상수에다가 의미를 부여했잖아. 뭐라고? 기울기라고 의미를 부여했잖아. 그지? 얘는 뭐라고 부여했더라? 얘는 y절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잖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얘는 실수지. 그냥 얘는 실수지. 원래는 얘는 실수. 그죠? 실수인데 기울기라고 의미를 부여했어. 근데 얘 무슨 말이야? 그냥 벡터야. 그냥 요것만 딱 보면 벡터야. 요것만 딱 보면 벡터야. 그지? 요것만 딱 보면 벡터인데 이 벡터의 의미를 부여했어. 뭐라고? 방향 벡터라고 의미를 부여했어. 방향.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 뭐야? 요 녀석은 기울기의 역할이야. 기울기의 역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요 따위식이 탄생하고 요 따위식이 탄생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주어진 직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직선. 요걸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직선이라는 거 다 알잖아. 너 직선이지, 그지? 너 직선이야.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 점들, 열나많은 점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 그렇죠. 임의 점이니까 x, y라고 표현합시다. 그런데 얘를 우리는 위치 벡터 0,0을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로 표현한다면 얘를 그냥 x 벡터라고 말할게요.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선이라는 거는 x, y의 자취의 방정식이잖아. 자취의 방정식.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앞에서 수상하에서 배웠던 개념들 흔들리는 사람들 힘들겠지? 자, x, y의 관계식이 자취의 방정식인 거잖아. 그래서 이런 점들은 어떤 특징을 갖나요? 이러저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 특징을 식으로 표현한 게 자취의 방정식인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좌표로 보지 말고 위치 벡터의 성분으로 본다면 위치 벡터를 이렇게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딘가에 원점이 이렇게 있어서 0,0이라는 원점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런 모든
임의 점이니까 모든 요 가리키는 이런 모든 벡터들 우리는 x 벡터라고 보겠다 이거야. 됐지? 그럼 이 x 벡터를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x라는 녀석은 이라고 말하지 말고 여기 어떤 한 점을 x, y라고 놓기로 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 x, y 맞지? 임의 점인 거야. 어딘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주어진 한 점을 뭐라고 쓸까? 여기 뭐라고 나왔니? 여기에서는 주어진 한 점을 a라고 나왔나? x1 좋아. 임의 한 점이니까 x1, y1이라고 쓸게요. 가능하면 선생님 주어진 정보랑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얘는 고정점이네. 고정점. 확실한 점, 이미 알고 있는 고정점인 거야. 그 다음에 너는 뭐야? 직선 위에 임의 점인 거지. 그러니까 x, y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뜻인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봅시다. 자, A 벡터 해볼게요. 천천히. 자, A 벡터가 등장했고 X 벡터가 등장했어. 그지? 그리고 여기 뭐가 등장했냐면 방향 벡터라는 게 등장했어. 자, 너는 뭐라고? 너는 한 점을 가리키는 벡터. 한 점을 가리키는 벡터. 위치 벡터. 맞지? 자, 너는 뭐지? 너는 그렇죠. 직선 위에 임의 점을 가리키는 벡터. 자, 너는 뭐니? 너는 방향 벡터. 방향. 이름에다가 그냥 이런 벡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방향 벡터. 너는 마치 기울기 역할. 됐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뭐냐면 자, 방향 벡터라는 것은 어떤 직선이 요따로 있을 때 방향 벡터라는 것은 그쵸? 요쪽을 가리키는 어떤 벡터를 말하는 거야. 요쪽을 가리키는 요거를 가리키는 볼게요. 자, 요렇게 요쪽 방향을 가리키지 않으니까 요거를 가리키는 왜 이래? 자, 요걸 가리키는 벡터를 우리가 D라고 말하는 거야. 기울기 역할을 한다 그랬어. 오케이? 그러면 잘 봐라. 여기 한 점을 가리키는 게 금방 X 벡터라고 했고, A 벡터라고 했고, A점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요거 A점. 자, A점. 여기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한 점을 우리는 여기 0,0이겠지, 그지? 여기 어떤 점들, 임의 점들을 우리는 X야. 그럼 생각해봐라. X 빼기 A를 하면 여기에 있는 어떤 임의 점을 X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자, 봐봐. A, X 벡터랑 누가 실수배의 관계에 있을까? 그렇죠. K라고 써도 되고 T라고 쓸게요. 선생님 여기서는 T, D 이렇게 썼어. 이게 성립할 수밖에 없겠지. 왜지? AX가 결국은 뭘 뜻하는 거야? 직선을 의미하는 거지, 그지? 맞죠? 직선을 의미하는 거고. D는 뭘 의미하는 거지? D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전히 0,0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방향을 가리키는, 마치 이런 느낌 보자. 어떤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동북방향으로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이렇게. 그럼 선생님 이거 더 길게 표현해도 되나요? 길게 표현해도 돼. 더 짧게 표현해도 돼. 어쨌든 정확히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방향. 그러니까 길이는 상관이 없어. 방향 벡터는 길이 정보는 큰 의미가 없어. 이쪽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 됐지? 그러니까 자, 직선인데 다시 한번 직선인데 요 따위로 생긴 직선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요 따위로 생긴 직선. 여기 그런 직선이 있다. 아이고. 자, 이렇게 그래도 그럴듯하게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요 방향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요 방향 벡터와 평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물론 그죠? 무슨 말인지. 아니 선생님 이쪽으로 가리켜도 되나요? 상관이 없어. 지금 방향과 상관없이 평행하다는 거잖아. 평행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지? 요 직선 벡터는 요 방향 벡터의 실수배. 맞아? 실수배. 평행하면 실수배. 직교하면 내적. 맞죠? 내적. 직교하면 내적이 0이다. 맞죠? 평행하면 두 벡터는 실수배 관계에 있다. 자,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요게 방향 벡터야. 요거에 해당되는 거지. 그지? 요건 뭐야? 직선 벡터야. 직선 벡터. 요 직선 벡터. 됐어요? 왜냐면 x가 어딘지 모른다며.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기준 여기로 x가 여긴지 여기 얘를 다 의미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아니 이쪽으로 생길 수도 있어. 그지? x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지? 이해됨? 그러니까 ax는 뭐야? 직선 벡터라고 말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는 뭐야? 방향. 이 직선이 움직인다는 표현보다 가리키고 있는 방향, 원점을 여기로 잡았을 때 마치 동서남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쪽으로 가리키죠. 그죠? 방향 벡터. 얘가 방향 벡터. 그 녀석의 실수배가 같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요 식을 정리하면 뺄셈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 5x 빼기 5a는 t의 방향 벡터 그냥 d라고 쓸게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노? 우리가 궁금한 건 5x거든. 왜 5x야? 왜 5x인지 말해볼까, 선생님이?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점, 이 직선의 모든 점을 가리키고 있는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지금? 그렇죠. 5, 어딘지 모르잖아, x. 어딘지 모르잖아, x. 5x 벡터. 너가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가리키는 벡터인 거야. 뭐라고? 직선 위의 점을 가리키는 벡터. 점을 가리키는 벡터. 맞지? 직선 위에 점을 가리키는 벡터. 5x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냐면 5a 더하기 실수배의 방향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바로 이때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우리는 직선의 벡터로 표현했다 이거야.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불러. 방정식. 직선의 벡터 방정식. 됐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가리키는 벡터잖아. 그지? 모든 점을 가리키는 벡터. 즉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가리키는 벡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겠지. 그지? 근데 이 직선의 벡터 방정식 OA 어떤 한 점 고정점을 지나면서요. 뭐 예를 들어 A를 지나면서요. 그지? 그 다음에 이 D는 뭘 뜻하지? 어느 쪽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북동쪽 하면 이런 식이겠지. 북동쪽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북동쪽. 이게 방향 벡터야. 그죠? 방향 벡터 D에다가 실수배를 딱 해서 더하면 되는 거지. 그지? 직선의 벡터 방정식. 직선의 벡터. 자, 드디어 이제 배웠습니다. 직선의 벡터 방정식.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꼬리물기로 설명을 해볼게요. 꼬리물기로. 자, 또 무슨 말인가요? 똑같은 그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그림. 자, 샥. 에이쿠. 수학. 자,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직선, 얘가 직선이야. 직선이 있고요. 그럼 우리의 미션이 바뀔 리가 없어. 즉, OX가 뭔데? 직선 위에 있는 임의 열나 많은 점들을 X라고 본 거야. 여기 임의 점들을 X라고 본 거야. 그죠? 임의 점들을 X라고 봤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한 점이 있어서 이 점을 A라고 보겠습니다. 됐어?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만 그려볼게. 이렇게 얘가 뭐지? OX 벡터인 거지. X는 어딜지 몰라 그랬어. 근데 내가 여기쯤에다가 찍어서 표현한 거야. 그럼 OX 벡터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덧셈으로 분해하면 될까? OA만큼 간 다음에 AX만큼 가면 되는 거지. 이해됨? 다시 뭐라고? OA만큼 간 다음에 더하기
AX만큼 가면 되는 거지. X는 어딘데요? 임의 점이라고 그러잖아. 직선 위에. 이게 결국 OX를 표현한 식이지. 근데 아직까지 직선의 벡터 방정식 필이 안 나. 요거에 필이 안 나. 맞나요? 그런데 이 녀석은 알고 보니 우리 이미 뭘 알고 있다 그랬어. 여기 살짝 다시 예쁘게 자 살짝 얘가 뭐라 그랬어? D라는 방향 벡터야. D라는 방향 벡터.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AX라는 말을 다시 쓰면 요걸 다시 쓰면 D라는 방향 벡터의 몇 배야? AX니까 얘는 실수배겠지. 동의돼? 얘랑은 같은 의미인 거지. 같은 의미. 맞아? 그러니까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OA 더하기 실수배의 방향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첫 개념이 되게 어렵고 그 다음부터 쉬워집니다. 첫 개념만 잡으면 돼요. 여기까지 안더스탠드인가요? 그럼 지금 내가 설명한 게 뭐야? 요렇게 그냥 AX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이 했고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오케이? 아니면 OX를 대놓고 꼬리물기로 덧셈으로 분해한 거야. 이거 뭐라고? 덧셈으로 분해한 거야. OX라는 벡터를 덧셈으로 선생님이 분해해서 이해시키기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이해시켰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이 방식. 됐나요? 자, 그럼 지금 말한 게 뭐라고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었습니다. 직선의 벡터 방정식.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잘 봐라. 우린 벡터가 나오면 또 성분으로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내려오겠습니다. OX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5를 시점으로 보고요. 맞죠? 얘를 0,0을 시점으로 보라 그랬으니까 얘의 성분은 결국 X좌표가 되겠네. 그냥 곧바로. 맞죠? 그래서 X좌표는 점유이 뭔지 모르니까 X, Y 우리가 하던 대로 X, Y. 자, 좌표처럼 보이지만 성분이야. 맞지? 좌표처럼 0,0을 기준으로 한 OA는 무슨 점인지 모르니까 X1, Y1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여기 X1, Y1 쉼표였을까? 이렇게 더하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벡터의 합으로 표현했잖아.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근데 그걸 성분으로도 당연히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 여기에는 T는 안 가르쳐줬어. 실수배는 몇 배인지 모른다는 거잖아. 그지? 실수 몇 배인지 모르지만 다양한 실수를 집어넣으면 직선이 된다는 뜻인 거죠. 실수배에다가 D는 뭐라 그럴까? D 방향 벡터 요걸 D를 이렇게 쓸까? A, B라고 쓸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A, B라고 쓸게. 그래서 실제로 A, B라는 말의 의미도 어찌 보면 요 점의 좌표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린 좌표로 보는 게 아니라 0,0을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를 A, B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죠. 이제 어찌 보면 우린 지금 좌표와 벡터를 이제 막 혼용해서 쓰고 싶어진 상황인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다. X, Y는 X1 더하기 AT, Y1 더하기 설마 성분으로의 덧셈을 못하면 안 되지. Y1 곱하기 B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린 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요 녀석을 공간이 없어. 자, 요 녀석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따로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X 요거 위에 있으니까 자, 요거 기억하시고 위로 올라갑니다. 갈게요. 자, 금방 선생님이 말했던 게 요거지. 요게 뭐라고? 어떤 임의 벡터를 X라는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한 거고 A라는 고정점 벡터를 X1, Y1으로 한 거고 D를 A, B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성분으로의 벡터의 합으로 표현한 거지, 그지? 근데 얘를 따로따로 X는 이런 거, Y는 이런 거, 맞지? 같다는 뜻인 거잖아, 이거를. 그죠?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요렇게, 요걸 따로따로 띄워서 표현했을 때 요렇게. 요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이 있어요, 명칭이. 요거를 XY, X 또는 Y에 대한 방정식인데 얘를 매개 변수
매개변수 t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매개변수 t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매개변수 t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됐어요? 원래 방정식이라는 게 특히 좌표 평면에서는 x와 y의 관계식인 거잖아요. 맞죠? 근데 x와 y의 관계를 지금 맺어주기 바로 직전에 t라는 중매쟁이를 데리고 온 거야. 예. 오케이? 예, 소개팅에 중개하는 아이인 거야, 얘가. 누구랑 누굴 소개팅하는 거야? x랑 y를 서로 만나게 해줄 거야. 근데 t라는 아이가 등장을 해서, x라는 녀석은 t로 표현했을 때 였다고, y라는 녀석은 t로 표현했을 때 였다고. 됐지? 자, 이 녀석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 t의 매개변수 t로 표현한 직선의 방정식이야. 아, 복잡해. 좀 전에 아까 위에서 배웠던 거, 요식은 뭐지? 직선의 벡터로 표현한 방정식. 요거는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했고, 요건 중간 과정이지. 요렇게 표현하면 이건 뭐라고 부른다고? 요거는, 매개변수 t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xy의 관계식인데, x와 y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된 거지, 그지? 자, 요거를 우리는 앞으로는 요렇게 안 쓰고, 요렇게 바꿀 거거든?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는 과정을 선생님이 살짝 설명해 볼게요. 매개변수 t는 꺼지라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에 줄을 t를 꺼지기 위해서 x-x1 양변을 a로 나누면 이렇게 해서 t가 나왔지. 이게 윗줄이야. 윗줄에 대한 정보야. 됐어? 자, 아랫줄에 대한 정보를 다시 또 쓰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t는 어떻게 되노? y-y1의 b. 이게 이해되시나요? 자, 내가 왜 이런 짓을 할까? 야, t의 원래 역할이 뭐 하는 거였어? 중개라는 녀석이었지. 누구랑 관계를 x랑 y랑 소개팅하는 거를 중개해주는 아이였어. 그럼 넌 꺼져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만들었는데? 이건 문제 푸는 사람이 만들었잖아. 난 t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서 t는 꺼져주세요를 하고 싶고, 하지만 x랑 y의 관계는 맺고 싶어. 넌 꺼져주면서 요렇게 등식을 하나 만들면 이게 결국 x와 y의 관계식이지. 너는 상수, 너도 상수, 너도 상수, 너도 상수. x랑 y는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의미하는 변수들이 되겠지, 그지? 요 따위로 표현한 거, 즉 요렇게 표현한 거를 우리는 얘도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는 우리는 직선의 대칭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교육과정에서 이 말을 안 씁니다. 대칭 방정식이라는 말을. 어쨌든 우리는 얘도 뭐로 부르기로 했다?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됐죠? 네.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말이죠. 예를 보시면, 요 분모에 A와 B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선생님, 아까 이 D는요, 얘는 크기가 상관이 없다면서요. 어쨌든 방향만 제대로 가리키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 살짝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볼게요. 야, 이게 짧으나, 기나, 어쨌든 요 녀석의 실수배가 얘가 되는 거였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방향 벡터의 크기는 의미가 없었다. 즉 A, B는 예를 들면 3 만약에 2,3이라면 무슨 말이 이게 여기에 얘가 2,3이라면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방향은 2,3이라면 요 점이 2,3이면 D지. 근데 어차피 이 방향을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이렇게 되면 2,3에라 4,6이라고 써도 되겠지. 여전히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 맞지? 즉 다시 올라가면 이게 2,3이어도 또는 4,6이어도 어차피 약분되면 2,3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더라. 명심해. 크기는 상관없어. 명심해. A, B. 자, 다시 말하면 1,2의 방향 벡터나 2,4의 방향 벡터는 똑같은 방향 벡터로서 가치를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1,2 써도 되고 2,4 써도 된다는 뜻인 거야. 어차피 약분하면 같은 식이니까. 됐습니까? 자, 얘를 뭐라고 불렀지? 직선의 방정식인데, 우리끼리 정확하게 원래 공식 명칭은 대칭 방정식. 됐죠? 얘는 뭐라고 불렀더라? 얘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 얘는 뭐라고 불렀더라? 얘는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 직선의 매개변수 t를 이용한 매개변수 방정식.
됐습니까? 이때 D는 뭐라고요? 방향 벡터를 의미합니다. 방향 벡터. A, B를 방향수라고 부르고 방향값이라고도 부르고 방향수. A 대 B를 방향비라 그래. 즉 다시 말하면 1대 2나 2대 4나 똑같죠? 방향비는 똑같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살짝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얘 보면 얘는 마치 x, y를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한 점을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기울기를 의미하는 효과가 나겠죠. 그죠? 됐습니까? 이거 두 번, 세 번 돌려서 보셔야 됩니다. 첫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됐습니까?